해외원 컨설팅 연구소에서 들려드리는 시사와 정법을 바탕으로 하는 인문학. 오늘은 논어의 중에 수리편은 제 7편째 있는데 총 20편 있잖아요. 논어는 그 수리편의 세 번째 문장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내용이 이런 내용이네. 보니까 공자가 그 당시에 일반 세상 사람들이 가져야 할 덕목이 과연 뭐가 있을까 라고 공자가 생각해서 기본적으로는 4가지 덕목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공자가 자기도 이런 면에 있어서는 좀 부족하다라고 걱정하는 대목인데 한편은 겸손한 대목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오늘날에서는 공자는 그 시대에 4가지 덕목은 꼭 있어야 된다는 뜻으로 봤는 건데, 저는 이제 이 4가지 덕목보다는 한 2가지 정도의 덕목은 꼭 필요하지 않느냐. 현대적인 차원에서 저는 2가지 덕목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공자께서 말씀하신 요 수리편 세 번째 문장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꼭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덕목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수리편 제3절 읽어드린다면, 자왈 득지불수와 학지불광과 문이불능사는 불선불능계는 시오오야라. 여기 뭐 아까 는이라는데 밑으로 읽는 게 좋겠네요. 보니까 득지불수과 학지불광과 문이불능사 및 불성불능계는 시오오야이니라라고 토를 달면 그런 식으로 달아볼 수 있겠네요. 왜 그런지는 제가 또 해석해 드린다면 이해를 하실 건데요. 보니까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득지불수. 득은 뭐 아시잖아요, 그죠? 득성스럽다. 요 지는 큰 의미는 없고요. 요 득자와 불수, 불광, 불능사를 서로 연결시켜 주는 접속사 역할, 어기조사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특별한 의미 있는 건 아니고, 요 수치가 없으면 중국말은 좀 부드럽지 못하겠죠, 그렇죠? 불지불수하고 덕지불수와 덕불수 좀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덕을 불수 닦지 않냐고, 덕을 닦아라 그러잖아, 그렇죠? 학지불강, 이 강자는 강의한다라고 설명한다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 강자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익히다, 배우다, 또는 뭐 내가 배운 것을 요약하려면 다시 반복적으로 공부하고 익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뜻으로 이제 배움을 익히지 아니하고, 문이 불능사, 이 사자는 우리가 이사한다 하잖아요, 그때 이 옮길 사자입니다. 옮길 사자고, 그러니까 의를 듣고 의로움을 듣고 불능사, 옮기지 아니한다라고 하네요. 능히 옮기지 뭐 아니한다. 뭐 전달한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내가 좋은 이때 이런 뭐 제가 보기에 지혜로운 말씀, 세상의 진리를 들었다면 그전에 뭐 우리가 부처님도 베품에 있어서 가장 큰 덕은 뭐 칠보를 가득 채워서 뭐 부처님 앞에나 누가 다른 사람한테 베푸는 것보다도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한 말을 전달해주는 그런 법보시가 더 뛰어나다라고 했듯이 바로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이불능사, 그런 뜻이 들어갔고요. 또한 이제 불선 불능계, 불선을 착하지 아니한 것을 불능계, 고치지 아니했다 고 하는 거죠, 그죠? 불선을 고치지 아니했다. 자기 행동함에 있어서
뭐 불선이 좀 뭐 착하지 않냐 그러는데 선과 악이 있다면 내가 악한 행동이 있다면 불선의 반대말이 비슷한 말이 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내가 악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게 있으면 반드시 고쳐야 되겠죠, 그렇죠? 고치지 않냐는 것. 시오 이것이 나의 근심거리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때 오가 공자께서는 뭐 나라고 나 오자 썼는데 공자께서는 다 통달했으니까 나라고 표현하면 좀 공손한 표현이잖아요. 뭐 겸손의 뜻인데 저는 요거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나도 지금 그렇게 요 네 가지가 걱정 금신거리인데 하물며 세상 사람들은 더들 안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네 가지 덕목을 닦아라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즉 덕을 닦고 학문을 익히고 뜻을 들었다면 잘 남들한테 전달하고 불선이면 선하지 아니한 행동이라면 고치라. 행동을 고치라. 이것이 일상생활 사는데 네 가지 덕목이다라고 얘기를 공자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날 또 이 네 가지 덕목은 다 필요하겠죠. 뭐 첫 번째 말하는 사람들 항상 덕을 닦아야 되고 또 항상 배우는 자세로 있어야 되고 또 내가 아까 말한 대로 좋은 말 들었다면 상대방을 위해서 또 전달해 줘야 될 것 같고 선하지 아니한 행동한다면 고쳐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너무 추상적이고 저는 이제 이걸 현대적으로 응용하는 차원에서 저는 두 가지를 저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 반드시 지켜야 할 준칙이라고 할 만한 것을 소개한다면 저는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첫 번째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함으로 쓴다면 이 하오라고 호용이라고 잘 쓰라라는 용어를 쓰고 싶네요. 호용 잘 쓰라. 올해도 올 설에 제가 애들한테 세배 받으면서 뭐 새 덕담 한마디 한 거는 뭐냐면 내 앞에 온 환경은 내가 만든 환경이기 때문에 그 환경을 내가 어떻게 잘 이용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러니까 내 앞에 온 환경을 잘 후회하지 말고 잘 쓰라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뜻으로 호용이라는 말을 쓰고 싶은데요. 다른 뜻으로 표현을 한다면 또 비슷한 표현은 아닌데 저는 이걸 색다르게 뭐냐면 축척을 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들고 싶은 거죠. 축척을 하지 마라. 쉽게 더 얘기를 한다면 사놓고 있지 마라.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축하지 마라 그런 뜻으로 또는 미소유 다른 뜻으로 풀이하면 무소유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불소유, 무소유 소유하지 말라. 뭐 저는 이제 미축적 또는 더 강력한 표현은 물축적 매요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 표리를 하고 싶은데 이런 뜻입니다. 뭐냐면 내 앞에 온 환경을 방치하지 말고 그걸 잘 쓰라는 거죠.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 내가 월급을 받았다. 돈이 생겼다. 그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예를 들어서 그걸 평생 수먹고 다 소비했다면 남는 거 없잖아요. 근데 돈의 일부를 조리있게 잘 쓴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30%는 내가 미래를 위해서 뭔가 그 회사에 필요로 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공부를 하는 데 쓰고 나머지 30%는 뭐 미래를 위해서 또 하고 싶은 건 저축하고 나머지 40%는 현대 소비 활동을 잘 한다든지 잘 쓰라고 저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바로 그게 바로 호용이라고. 잘 쓰고 못 쓰느냐에 따라 인생의 깊이는 앞날에 대한 다르겠죠. 그렇죠?
미래에 다가올 대비해서 내가 뭔가 기술을 잘 딴다든지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이 책도 제가 말씀드렸고 이게 읽고 잘 활용을 해야지 방치하고 나면 곰팡이 시잖아요. 결국 못 읽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는 내 앞에 온 환경, 내 앞에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잘 쓰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심지어 인연도 내 앞에 있는 다가온 인연을 잘 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때 잘 쓰라는 말이 어떤가요? 내 앞에 온 인연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내가 주장을 하면 사이가 멀어지고 의논하면 가까워진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을 누구랑은 존중하고 상대방을 잘 활용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다 복이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도 저는 잘 쓰라. 호용으로 하고 싶다. 그렇지 않냐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제 가족같이 대하라. 상대를. 세상을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가족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족이란 말이 뭘까요? 서로가 돕고 서로를 위해서 사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사고 결국 나중에 자식도 부모를 위해서 서로 위한다는 마음이잖아요. 저 위한다는 사상. 그게 바로 가족이다. 그렇게 가족끼리 서로 위하는 마음, 서로 돕는 마음이 없으면 가족이 아니겠죠. 남들부터 못하겠죠. 한 집에 산다 하더라도 니는 니고 나는 나다. 그렇게 하면 가족이란 개념이 포함은 안 되겠죠. 그렇죠. 한 울타리 안에 있는데 서로가 상대를 위해서 살지 않냐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 개념을 확대해서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일도 상대를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이 바로 중요하지 않냐. 배려하는 마음. 최근에 이제 이런 하나의 사회를 저는 그런 뜻으로 상대를 탓하고 싶지 않은데 예를 이런 경우 제가 아침마다 이제 수영을 하고 샤워장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양치를 이제 원래 이제 수영장 가면 이제 후화해야 되니까 양치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양치를 하면서 물을 이렇게 탁 틀어놓고 계속 양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 옆에 있는데 그 물이 튀어서 내 몸에 자꾸 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한두 번 본 게 아니라 계속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는 드디어 한마디 했는데 제가 부탁을 했죠. 자, 요 앞에 있는 것들이 한번 읽어보시라고. 여기 샴푸하거나 양치할 때는 물을 사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럼 물을 사용하면 갖다는 지구상에 물도 부족하고 또 자꾸 물을 양치하면서 물 자꾸 몸에 튀니까 옆에 사람한테 튀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까 말한 상대를 위한 마음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물 부족한 현상도 줄이기 위해서 물을 수도꼭지를 잠그고 샤워를 하고 양치를 그렇게 해야 되겠죠. 바로 그러한 마음, 상대를 위한다는 마음. 그러니까 어떤 업을 하든 둘이 연인끼리 만나든 나는 당신을 위해서 산다. 당신을 위해서 뭔가 행동을 한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상대방은 영원히 떠나갈 거예요. 인연은 떠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이 있으면. 바로 그렇지 않냐고, 니는 내고, 니는 니고, 나는 나다라고 그런 상가발, 개인주의 사고가 있으면 안 되겠죠. 맞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저는 이제 공자는 아까 말한 대로 배우 덕을 닦고, 배움에 항상 익히고, 또 내가 지혜로운 말씀을 들었다면 전달하고, 불선이 있으면 고쳐야 한다는데 너무 방대하니까 저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아까 말한 호용. 내 앞에 온 환경을 잘 사용을 해라. 축적하고 하지 말고 잘 사용해라. 무소유란 개념도 정리하죠. 저는 무축적이라고 하고 싶네요. 그거 쌓아놓고 있지 말고
결국 썩잖아요. 그죠? 남한테 명절한테 선물 받은 거 있으면 이웃이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놓고 있지 말고 잘 사용하라. 두 번째는 항상 상대를 나의 가족처럼 대하라. 가족처럼 대하라 말은 상대를 위해서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해라. 그렇게 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는 없겠죠. 정치도 마찬가지 않을까요? 정치는 결국은 국민을 위한 마음, 나라를 위한 마음, 그런 상대를 위한 마음, 그런 마음이 있으면 과연 나라가 혼란스럽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세상사는 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꼭 두 가지 덕목, 호용과 모든 사람을 가족같이 대하라 라고 여러분들이 실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